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21년 만에 대전 둔산동 국민은행 강도살인사건 용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1년 만에 이들의 신상이 공개된 만큼 강도살인 행각 이후 이들의 행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교 동창 사이인 이들이 21년간 어떻게 경찰 수사망을 피해갔는지 또 추가로 수사할 내용은 없는지 양정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승만과 이정학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수사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범행 이후 철저하게 행적을 감췄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친한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은행 앞에서 현금 날치기를 계획했고 수개월간 차량을 훔치고 권총을 빼앗으며 은행 직원 강도살인으로 이어지는 등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범행 후 명확한 단서를 남기지 않고 대전을 벗어난 둘은 21년간 경찰의 용의선상에서 피해 범행 사실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3억 원의 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겨 서로 연락도 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1년 동안 차량 절도 등 범죄도 저질렀지만 경미한 수준으로 국민은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살인죄 공소시효가 2015년 폐지됐고 경찰이 국민은행 사건 당시 확보한 DNA를 지난 5년간 대조한 끝에 올 3월 이정학을 범인으로 특정했고 이승만도 검거했습니다. 이승만에 대한 공범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은 일단 이정학과 이승만 2명의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3명을 목격했다는 진술에 따라 추가 공범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추가 공범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피의자들의 여죄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찾지 못한 권총의 행방 등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두고 수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경찰은 지난 2003년 대전 은행동과 태평동에서 각각 4억 원과 7억 원의 현금 호송 차량 탈취 사건과도 이들이 연관성이 있는지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서산과 태안, 당진 등 충남 7개 시군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오늘 오후 모두 해제됐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는 서산 116mm, 태안 106, 아산 95, 홍성 90, 세종 48, 대전 20mm 등입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충남에는 20에서 70mm의 비가 더 오겠고 모레 오후부터 그치겠습니다. 대전과 충남에선 8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는데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지하차도에서는 한 개 차선이 침수되면서 한때 교통 혼잡이 빚어졌고 대전 유성구 가정동에서는 나무가 도로 위로 쓰러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하고 윗옷을 벗은 채 수업을 듣는 모습과 관련해 홍성교육청이 여교사 촬영 여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청은 관련 학생 3명에 대한 조사에서 여교사를 촬영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해당 교사로부터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받았지만 교권 침해 행위를 포함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교권 회복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 입법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정교조 충남지부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학생 행동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올해 벼농사는 풍년이 예상되고 있지만 농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올랐던 쌀값이 생산량 증가와 소비 감소로 4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세 차례 시장 격리에도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올해 산 쌀값도 큰 하락세가 예상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전국 쌀 생산량은 388만 2천 톤, 반면 쌀 소비 예상량은 361만 4천 톤으로 26만 8천 톤의 쌀이 남아도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까지 꾸준히 상승하던 산지 쌀 가격은 이달 초 20kg 기준 4만 3,093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22.7%나 하락했습니다.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입니다.
정부가 세 차례의 시장 격리 조치로 충남에서만 7만 7천 톤, 전국적으로 37만 톤을 매입했지만 하락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올해 생산되는 쌀 수매 가격도 크게 하락할 전망입니다. 생산비는 크게 오르는데 쌀값은 도리어 폭락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비료는 전년 대비 150%, 면세유는 96.9%, 인건비도 70% 올라 농민들은 파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쌀값이 이렇게 폭락하게 되면 사실 이익이라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생산비가 빚으로 남을 지경이고요. 파산에 이르는 심각성이 있는 지금 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농민단체들은 올해 쌀 수확기가 오기 전 저장 공간 확보를 위해 즉시 재고 물량을 모두 정부가 수매하고 수매 지원 자금 대상도 미리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3차 시장 격리까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재고비가 많이 나 있어서 그 남아있는 그 농협에 적재 있는 것들을 빨리 격리를 시켜야 2022년 한 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은 수확기 쌀 과잉 물량 해소를 위해 초과 공급이 예상되는 물량을 시장에서 미리 빼는 자동시장 격리를 법제화하는 등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식량 자급률이 22%에 불과한 만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쌀뿐만 아니라 다른 곡물도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우리가 쌀만 볼 게 아니라 쌀, 보리, 콩, 옥수수, 밀 5곡으로 보고 그리고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식량, 이거는 안 보이면서 이건 무기다. 국회는 쌀 가격 논란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만큼 조만간 정부와 농민단체, 국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쌀 가격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대형마트에 비해 20% 가까이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최근 전통시장 37곳과 대형마트 37곳을 대상으로 추석 제수용품 27개 품목의 가격을 비교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의 차례상 비용이 4인 기준 평균 29만 5천 원으로 대형마트 36만 3천 원에 비해 6만 7천 원, 18.6% 저렴했습니다. 지난해 추석 차례상 비용과 비교하면 전통시장은 10.4%, 대형마트는 2.7% 상승했으며 품목별로는 채소 47.7%, 수산물류 24.4%, 육류 23.1% 등의 순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 우위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용역비 등 지역의 주요 사업들이 포함됐습니다. 대전에선 방위사업청 이전 예산 210억과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의 핵심인 융합연구 혁신센터 조성 20억 등이 처음 반영됐고 베이스볼 드림파크 50억, 트램 200억 등 국비 예산 4조 원을 확보했습니다. 세종은 정부 예산안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기본계획 용역비 1억, 사회적 기업 성장 지원센터 건립 10억, 세종에서 안성고속도로 972억 등 7,289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충남은 충남 신산업단지 대개조 110억, 장항선 개량 1,121억, 아산 인주에서 염치고속도로 건설 1,016억 등 8조 6,55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겨울철에 차가운 냉기를 여름철에 꺼내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국내 연구진이 겨울철 자연 냉기를 땅속에 저장했다가 한여름 하우스 냉방에 쓸 수 있는 고효율 열 교환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큰 하우스 농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건규 기자입니다. 딸기는 18도에서 23도 사이에서 잘 자라는 저온성 작물로 적정 온도 관리가 상품성 유지의 관건입니다. 농가에선 보통 지하수를 활용한 냉풍기를 쓰는데 기온이 많이 오를 땐 한계가 있고 급할 땐 전기 냉방기라도 돌려야 하지만 전기료 부담이 워낙 커서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시설 농가 대부분 하우스 온도가 50에서 70도까지 올라가는 폭염기에는 농사를 쉬는 게 현실입니다. 냉방기를 가동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기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난방비에 한 5배, 6배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는 거죠.
별도의 에너지원 없이 겨울철 냉기를 땅속에 저장했다가 여름에 하우스 냉방용으로 꺼내 쓸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온도차만 있으면 열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원리를 이용해 무동력으로 작동하는 열 교환 장치가 핵심인데, 이를 통해 겨울철 땅속에 가둔 물이 더 차가운 외부로 열을 빼앗겨서 점점 차가워지거나 얼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특히 열 전달 효율이 구리보다 200배 높은 냉매 튜브를 땅속에 물을 가둔 축냉조와 연결해서 냉각 효과를 높였고, 보온병 같은 진공 단열 방식의 축냉조에 차가워진 물을 보관했다가 여름철 하우스에 송풍 팬을 이용해 냉기를 공급하는 겁니다. 온도차만 존재하게 되면은 동력 없이 열을 전달할 수 있는데요. 전부에 있는 차가운 외기온으로부터 고온부로 많은 양의 냉열을 빠르게 전달시키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지난 3월 실증 실험을 통해 13도씨의 물에서 4.5도씨의 냉수를 생산했다며 외부 동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하우스 내부라든가 이런 식물 공장에서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 다 생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냉방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적용될 경우에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갈수록 저온성 작물 재배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재배 품종 다양화, 농가 소득 증대, 나아가 해외 시장에서도 산업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보령과 당진시가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설립을 위한 부지 공모에서 1차 복수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해양경찰 인재개발원은 해양경찰청이 1,700억 원을 들여 새로 설립하는 교육기관으로 상주 인구 200여 명에 연간 7천여 명이 교육을 받게 되며, 전국 공모 결과 1차 복수 후보지로 보령시와 당진시, 삼척시가 선정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오는 12월까지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대전에서 승용차 유일제는 일시 해제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하고 공영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합니다. 대전 추모공원은 정상 운영하지만 실내외 재래실 사용은 금지되고 봉안당은 추석 당일인 다음 달 10일 폐쇄됩니다. 또 환경관리 요원 단축 근무로 추석 다음 날에는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추석 당일에는 새벽 1시에 조기 수거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대전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교통과 청소대책반, 코로나 역학조사반 등은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의원이 민선 7기 주요 시책들을 잇따라 취소 또는 축소하고 있다며 대전시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황 의원은 예산 삭감 논란이 일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 자치 분권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화폐 온통대전과 보문산 목조 전망대 등이 축소 폐지되는 것에 대해선 민선 7기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며 비판하고 대전시당의 평당원 의견 수렴과 참여를 위한 평당원 협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연이율 5,000%가 넘는 불법 고금리 대출로 이자를 챙긴 혐의로 총책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